여러분,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 받아들고 콩팥 수치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그 표정을 정말 자주 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신 분들이요. 평소에 나 짠 것도 줄였고 나름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러지 그 생각부터 드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오셨던 한 분이 딱 그랬습니다. 검사지를 들고 오셔서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콩팥 수치가 안 좋다네요. 저 투석까지 가는 건가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 말입니다. 그래도 과일은 매일 챙겨 먹었어요.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요. 여기서 저는 바로 질문을 바꿉니다. 어떤 과일을 얼마나 드셨어요? 그분께 제가 제일 먼저 드린 조언은 거창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양을 줄이자. 둘, 대신 부담이 덜한 과일로 루틴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아주 단순한 실천이었습니다. 아침에 사과 한 개 6개월만 해봅시다. 솔직히 그분도 처음엔 웃으셨습니다. 사과 한 개로 뭐가 달라지냐는 반응이었죠. 그런데요, 6개월 뒤 재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환자분이 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사과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이 과일은 무조건 좋다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 콩팥 상태에 맞게 과일을 고르고 먹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방송 시작에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건 특별한 기적담이 아니라 진료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아주 현실적인 변화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과일 하나만 바꿨는데도 콩팥 수치가 안정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을 챙긴다고 매일 먹던 과일 때문에 콩팥이 더 지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과일이라면 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도 많고 자연에서 온 거니까 몸에 부담이 없을 거라고 믿죠. 그런데요, 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 중에 콩팥에는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 과일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고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까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콩팥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다리가 잘 붓고 밤에 쥐가 자주 나고 소변 거품이 늘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혈압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신호들이 꼭 콩팥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콩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이 경고를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아주 묵묵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티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들 하죠.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를 하루 종일 걸러주고 필요 없는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속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춥니다. 혈압 조절에도 깊게 관여하고요. 이 작은 장기 두 개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팥이 망가져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흔히 말씀드리면 기능의 상당 부분이 이미 줄어든 다음에야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그래서 콩팥 건강은 늘 같은 결론으로 모입니다. 미리 알아야 한다. 미리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약이 필요할 것 같고 대단한 치료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비싼 보조제를 먹어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작은 늘 생활 속 한 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과일 한 조각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콩팥이 왜 과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콩팥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심장 박동, 근육 움직임, 신경 전달에 관여하죠.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칼륨은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는 당분, 특히 과당입니다. 과일의 당은 천연이라서 괜찮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당을 많이 먹으면 혈당과 인슐린 흐름이 흔들리고 이 흐름이 오래 이어지면 대사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당뇨는 콩팥을 약하게 만드는 큰 축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옥살산염 같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석은 한번 겪어보신 분은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그 통증이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손에 꼽히는 고통이라고 표현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콩팥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일은 무조건 건강이라는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콩팥 관점에서 과일을 다시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콩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시 말해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죽음의 과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과일도 내 몸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구나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해서입니다. 다만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과일들을 평생 한 입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콩팥 상태와 먹는 양, 먹는 방식입니다. 그걸 모르고 습관처럼 먹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 편하고 간편하고 달달하고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고들 하죠. 특히 아침에 바나나와 우유를 갈아 스무디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바나나는 칼륨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를 한 개 먹는 게 어떤 분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콩팥이 약해져서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에게는 그 한 개가 하루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나나를 먹는 방식입니다. 그냥 한 개를 먹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넣고 거기에 우유를 넣고 꿀을 넣고 어떤 분은 견과류까지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과 칼륨 부담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패턴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했는데요.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를 마셨어요. 그 다음에 검사 수치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바나나 하나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좋다니까 매일, 그것도 많은 양으로 반복하면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바나나와 비슷한 맥락으로 조심해야 하는 과일로는 아보카도 같은 것들도 거론되곤 합니다. 건강식으로 유명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건강식이라는 말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먹어도 되는 분이 있고 줄여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 콩팥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오렌지 같은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귤, 자몽, 레몬 이런 것들이죠. 비타민이 많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귤을 상자째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귤류는 종류에 따라 칼륨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특정 성분이 결석과 관련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게다가 더 위험한 건 주스 형태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몇 개 들어갑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줄고 당은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하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주스가 훨씬 불리합니다. 그리고 자몽은 또 하나의 변수도 있습니다. 드시는 약이 많아지는 시니어 분들께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자몽은 일부 약물과 함께 먹을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몽이 건강에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드시기보다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감귤류는 적당량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 많지만 상자째 매일 주스로 이렇게 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과일이라서 괜찮다는 생각으로 양 조절이 무너질 때 콩팥은 가장 먼저 부담을 받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의 상징이죠. 시원하고 달고 물이 많으니 몸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박의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칼륨과 당의 문제입니다. 수박이 물처럼 느껴지지만 달콤한 맛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조각만 먹어야지라고 시작해도 어느 순간 계속 손이 갑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갈증 해소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콩팥이 약한 분들, 특히 부종이 있거나 수분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런 과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상태를 모르고 더워서 시원해서라는 이유로 과하게 먹는 겁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몸이 붓고 소변이 줄고 컨디션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수박이나 멜론 같은 수분 많은 달콤한 과일을 많이 드신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기에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하다는 경고를 받은 분이라면 수박은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을 조심해야 합니다. 멜론, 참외 같은 과일도 비슷한 맥락에서 양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감귤류, 수박.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과일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혹은 수치가 경계에 있다면 좋다는 말만 믿고 습관처럼 많이 먹는 건 반드시 피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콩팥을 살리는 과일은 무엇이냐? 먹어도 부담이 덜하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이 있느냐?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법처럼 한 입 먹으면 콩팥이 새 것이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콩팥은 한번 상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지키고 손상의 속도를 늦추고 몸 전체의 염증과 대사 흐름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 과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기적의 과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과장된 광고의 기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한 변화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어디서나 구하기 쉽고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사과가 콩팥 관점에서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칼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편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장이 편해지면 노폐물 처리의 흐름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콩팥만이 노폐물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장도, 간도, 혈관도, 전신의 대사 시스템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할수록 다른 시스템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사과는 그 출발점으로 삼기 좋은 과일입니다. 또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안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흐름을 식사로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린 66분의 사례가 바로 그 예입니다. 아침마다 사과 한 개.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단순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순해야 오래 갑니다. 복잡하면 금방 포기하거든요. 그리고 사과는 혈압, 혈당, 포만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사과를 먹되 설탕을 묻히거나 사과 주스로만 마시거나 다른 달콤한 것과 섞어서 먹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씹어 드시고 위장 상태가 괜찮다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걸 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치아 상태나 위장 상태에 따라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합니다. 흔히 보라색 과일에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하죠. 블루베리도 그런 과일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블루베리가 콩팥 건강과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전신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관리라는 큰 틀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혈관 건강, 눈 건강, 기억력 같은 것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영역에서 블루베리가 언급되는 이유도 결국 혈관과 염증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입니다. 콩팥은 혈관과 아주 밀접합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야 하니까요. 혈관이 건강해야 콩팥도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 콩팥에 좋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콩팥이 버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또 블루베리는 달콤하지만 다른 디저트류에 비해 간식 대체로 쓰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과자를 집어들 때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교체가 쌓이면 몇 달 뒤 검사 수치뿐 아니라 몸의 느낌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블루베리를 먹을 때도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요거트에 넣어 드실 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제품을 고르면 블루베리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잼처럼 가공된 형태는 당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생과일로 또는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냉동은 편의성이 좋아서 꾸준히 먹기 좋고 꾸준함이야말로 콩팥 관리에서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생으로 드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요로 건강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 소변 볼 때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콩팥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크랜베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그 영양이 위로 올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방광염이 콩팥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염증은 몸의 부담이고 콩팥이 약한 상태라면 이런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크랜베리는 그래서 콩팥을 직접 치료한다라기보다 요로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무가당입니다. 크랜베리 주스라고 해서 아무 제품이나 마시면 설탕이 엄청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혈당과 대사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콩팥에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랜베리를 선택하신다면 당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성분표를 꼭 보셔야 합니다. 혹은 보충제 형태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본인의 약 복용 상황, 위장 상태, 지병 등을 고려해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콩팥 건강은 하나로 해결이 아니라 전체 균형입니다. 크랜베리도 그 균형을 돕는 한 조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무너뜨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할 과일 3가지, 그리고 콩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조심할 과일은 바나나, 감귤류, 수박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은 사과, 블루베리, 크랜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한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과일만 바꾸면 되나요? 아닙니다. 과일은 시작점입니다.
콩팥 건강은 결국 생활 습관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일은 우리가 매일 쉽게 바꿀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시작점으로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과일과 함께 묶어서 실천해야 하는 생활 습관 원칙을 라디오처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어려운 말 대신 생활 언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콩팥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콩팥 기능이 아직 괜찮고 심장 기능도 괜찮고 부종이 없는 분들은 적절한 수분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질환이 진행되어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료진이 수분을 조절하라고 한 분들은 반드시 그 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내 상태를 모른다. 혹은 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경계라고 들었다. 그러면 일단 물을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지 말고 나눠서 마시고 소변색과 부종을 관찰하면서 내 몸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물을 마셨는데 몸이 더 붓고 불편해진다면 그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에 필요합니다. 시니어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줄여서 근육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콩팥이 약한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고기와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처리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고 이 노폐물을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해졌다면 단백질도 적정량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줄이는 것도 위험하고 무조건 늘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본인의 체중, 활동량, 검진 수치에 따라 적정선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접근은 이겁니다. 내가 콩팥 수치가 경계라면 단백질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먹고 특히 가공육이나 너무 짠 단백질 음식은 피하고 가능하면 여러 식품군에서 분산해서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이건 콩팥 건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축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콩팥이 약해지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과 혈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김치, 국물, 젓갈, 장아찌, 라면,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콩팥은 계속 부담을 받습니다. 여기서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여보세요. 김치는 아예 끊겠다가 아니라 양을 줄이고 씻어 먹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간을 할 때는 소금을 한 번에 넣지 말고 마지막에 아주 조금, 그리고 가능하면 허브나 향신료, 식재료 본연의 맛으로 간을 맞추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이런 습관이 익숙해지면 몇 주만 지나도 혀가 달라집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닙니다. 혈압, 혈당, 혈관 탄력, 스트레스 호르몬, 수면까지 전신을 정리해 줍니다. 시니어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으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결국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우선 매일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속도를 높이기보다 꾸준히, 그리고 몸이 조금 따뜻해질 정도로. 걷기가 익숙해지면 가벼운 근력 운동을 붙이되 안전하게 하십시오. 운동의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콩팥을 직접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깨뜨리고 달고 짠 음식으로 손이 가게 만들고 결국 콩팥에 불리한 생활 패턴을 굳힙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루틴을 만들자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 하루에 짧게라도 햇빛 보기,
지나치게 늦게 자지 않기, 잠들기 전 화면 줄이기, 이런 작은 루틴이 콩팥을 지키는 배경이 됩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관이 손상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영향을 받습니다. 콩팥은 혈류에 의존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콩팥에 치명적입니다. 이 나이에 끊기 어렵다는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끊는 순간부터 혈관은 회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한 잔이 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잦은 음주와 과음은 탈수와 혈압 변동을 만들고 몸 전체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그 불안정이 더 치명적입니다. 정기검진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더 그렇습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콩팥 관리는 괜찮을 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죠. 그런데 일부 진통제는 장기 복용 시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필요할 때 최소한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연이라는 말만 보고 이것저것 드시다 보면 오히려 간과 콩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약, 농축 추출물, 이름이 그럴듯한 제품들, 이런 것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새로 드시기 전에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루 루틴 형태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사과 1개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위장이 약하면 양을 줄이거나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점심 이후에 입이 심심할 때는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크랜베리를 활용하되 무가당 제품인지 확인하고 본인의 위장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루틴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벽함은 보통 3일 만에 무너집니다. 대신 대충이라도 꾸준히가 이깁니다. 사과를 못 먹는 날이 있으면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없으면 다른 베리류로 대체할 수도 있고 크랜베리가 부담되면 요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부터 먼저 해도 됩니다. 핵심은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과일로 말씀드린 바나나, 감귤류, 수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고 들은 분이라면 최소한 매일 많이 주스로 먹는 방식은 멈추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는 드시더라도 자주 먹지 말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먹는 습관은 끊으십시오. 감귤류는 상자째 책상 옆에 두고 계속 까먹는 방식이 위험합니다. 수박은 반통을 한 번에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나는 과일을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내 콩팥이 지금 버티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기준으로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과일을 먹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과일을 식사 직후에 디저트처럼 많이 먹는 분들이 있는데 혈당 흐름을 생각하면 식사 직후 과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복에 과일만 잔뜩 먹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간식 시간에 적당량을 씹어 먹는 겁니다. 주스는 가급적 피하십시오. 주스는 생각보다 당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생과일을 씹어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고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철 과일을 활용하되 제철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건 또 다른 함정입니다. 제철은 좋은 재료를 적당히라는 의미이지 무제한이 아닙니다. 이제 콩팥 건강을 위한 장기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은 줄이는 달입니다. 죽음의 과일로 언급한 과일 중에서 본인이 자주 먹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양을 절반으로 줄여 보십시오. 대신 사과나 베리류처럼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일로 교체해 보세요. 이 첫 달만 잘 넘기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달은 간을 바꾸는 달입니다. 곡물, 젓갈, 가공식품을 줄이고 나트륨을 낮추는 연습을 합니다. 세 번째 달은 움직이는 달입니다. 하루의 걷기를 생활 속 일정으로 만들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반복해 습관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6개월 즈음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 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아졌다면 계속 갈 힘이 생기고 좋아지지 않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콩팥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본인도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당뇨와 고혈압이 집안에 많다면 콩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일찍, 더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도 짠 음식, 단 음료,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운동은 부족하고 수면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 결국 콩팥에도 부담이 됩니다. 아이들과 손주들도 함께 먹는 식탁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원칙은 가족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 단 음료 대신 물, 라면과 햄을 줄이고 집밥 비중을 올리는 것, 이런 변화는 가족 전체의 혈관과 콩팥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특히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통증약까지. 그래서 어떤 과일이든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갑자기 많이 드시기보다는 본인의 약과 병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몽 같은 과일은 더 조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오래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콩팥이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는 말을 들어서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콩팥은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남은 기능을 오래 지킬 수 있고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대부분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내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것을 줄이고 내 콩팥이 버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라. 죽음의 과일을 습관처럼 과하게 먹지 말고 기적의 과일로 알려드린 것들을 적당량 꾸준히 가져가라. 물과 소금과 단백질과 운동과 수면을 함께 정리하라. 그리고 정기검진으로 확인하라. 이 흐름이 잡히면 콩팥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콩팥은 미뤄준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바나나가 한 송이 들어 있습니까? 귤 상자가 있습니까? 수박이 남아 있습니까? 있다면 없애라가 아니라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대신 사과를 넣어 두세요. 베리류를 소분해 두세요. 무가당 크랜베리 제품은 성분표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준비해 두세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실천이 쉬워집니다. 실천이 쉬우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수치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수치가 좋아지면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선순환을 만드는 게 콩팥 건강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로는 바나나, 감귤류, 수박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칼륨과 당, 그리고 전체 대사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특히 많이, 자주, 주스 형태로 먹는 습관은 멈추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콩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로는 사과, 블루베리, 크랜베리가 자주 거론됩니다. 이 과일들은 전신염증과 혈관, 장 건강,
요로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과일이든 마법은 아닙니다. 핵심은 적당량과 꾸준함, 그리고 전체 생활 습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약만으로, 병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원은 방향을 잡아주고 약은 위험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탁은 결국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그 첫 단추가 되었으면 합니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지켜주면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